1960년 그리고 70년대 아폴로 미션의 우주인들이 직접 달에서 여러 암석과 흙먼지를 갖고 지구로 돌아온 이래로 지구 바깥 우주 공간을 떠도는 천체에서 직접 샘플을 갖고 지구로 오는 데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지구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은 소행성에서 이루어졌죠. 한 번은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이 시도했던 류구 소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의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방문한 소행성 베누죠. 두 탐사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는 착륙이라기보단 소행성 표면에 잠시 쿵 하고 접촉하고 돌아왔습니다. 소행성 표면에서 터치다운을 하는 순간 튀어나간 여러 파편을 수집해서 캡슐에 담았고 그것을 싣고 지구에 무사히 돌아온 것이죠. 재밌게 표현하자면 소행성 표면에 벨트를 하고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2020년 10월 20일 베누에 접촉했고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24일 샘플을 실은 캡슐은 무사히 지구 대기권을 뚫고 돌아왔죠. 지구에 갖고 온 베누의 샘플은 총 120g이 넘습니다. 이건 지구로 회수한 가장 많은 양의 소행성 샘플이죠. 그리고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샘플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DNA, RNA의 모든 재료가 이 안에서 발견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 발견의 의미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죠. 어쩌면 우리 태양계에는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를 품고 있던 또 다른 암석 행성이 하나 더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이번 베누에서의 발견을 토대로 거론되고 있는 오래전 사라진 미지의 암석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탐사선을 직접 보내기 전까지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베누도 그냥 지극히 평범한 소행성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엔 광물들이 둥글게 굳어있는 형태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그리스어로 알갱이를 뜻하는 콘드룰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기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 태양계 형성 초기 강렬했던 태양빛에 녹아있던 광물들이 다시 굳으면서 만들어진 모습으로 추정하죠. 이런 동글동글한 콘드룰의 형태는 아주 많은 소행성과 운석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탐사선으로 확인한 베누의 상태는 이런 예상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베누의 암석에선 우리가 기대했던 일반적인 형태의 콘드룰은 잘 보이지 않았죠. 베누는 마치 화학적으로 더 다이나믹한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베누의 독특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죠. 바로 물입니다. 물은 암석 광물의 성질을 아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재료입니다. 베누의 샘플엔 물에 의한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베누의 샘플 안엔 인산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여러 인산염과 규산염이 존재합니다. 이건 물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분이죠. 동시에 생명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 중 하나인 탄소와 질소도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은 베누가 단순히 우주 공간을 떠돌던 소행성 돌멩이가 아니라 원래는 바다를 품고 있던 덩치 큰 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게다가 이번 분석에선 총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서 무려 14가지가 검출되었습니다. 아미노산이 길게 이어지면 생명체의 단백질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아미노산이 하나의 소행성에서 검출되었던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게다가 질소를 머금은 채 고리 형태로 이루어진 N-헤테로사이클이 매우 많이 압도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 밀도는 대략 5나노몰 per 그램 정도죠.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앞서 분석이 이루어진 류구와 같은 다른 소행성과 비교하자면 5배에서 10배까지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구 생명체의 DNA와 RNA를 구성하는 5가지 질소염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까지 모두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이외에도 니코틴산을 비롯한 아주 많은 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베누는 단순히 탄소 흙먼지를 머금고 있던 돌멩이가 아니라 우주의 다양한 생명의 재료, 생명 물질을 머금고 있던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처럼 보입니다. 베누의 샘플에선 소금기, 염분을 머금은 작은 결정들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베누가 원래 아주 짜디짠 바닷물, 소금 호수를 머금고 있던 환경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베누에서 검출된 성분이 지구의 호주 등에서 발견되는 소금 호수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를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원래 베누가 아주
짠 소금 호수를 품고 있던 모 행성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일 거란 가설에 힘을 싣고 있죠. 염분을 머금은 바닷물까지 품고 있었다는 점에서 베누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또는 가장 큰 외소행성 중 하나인 세레스와도 유사합니다. 어쩌면 둘 중 한 곳이 베누의 원래 고향이었을지도 모르죠. 현재 베누는 지름이 500m밖에 안 되는 작은 소행성이지만 원래는 그보다 훨씬 커다란 원시 행성 또는 외소행성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표면 또는 지하에 소금기를 잔뜩 머금은 바닷물과 호수가 존재했고 어쩌면 생명의 기본 재료가 되는 다양한 유기 분자와 질소 염기까지 가득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대략 20억 년에서 7억 년 전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던 또 다른 행성체와 격렬한 충돌을 겪었고 결국 모 행성은 산산조각 나버렸을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조각 중 하나가 지금의 베누로 추정되죠. 일부 천문학자들은 현재 화성과 목성 사이 궤도를 돌며 화성과 1대2의 공명을 이루고 있는 소행성 폴라나가 베누의 모행성과 연관되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만약 베누의 모행성도 일찍 파멸하지 않고 충분히 긴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면 그 위에서도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도 지난 45억 년 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겪었고 또 그 중에 몇 번은 생태계 일부가 싸그리 사라질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행성 자체가 파괴될 정도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베누는 행성 자체가 파괴될 정도로 강력한 충돌을 경험했고 결국 잠깐의 찬란했던 추억을 품은 조각들만 남은 채 태양계 외곽을 떠돌게 되었죠. 만약 베누가 운 좋게 당시 충돌을 피할 수만 있었다면 태양계 역사는 완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두 행성에서 각자 진화한 두 가지의 생태계, 심지어 두 문명이 공존하고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일찍이 다중행성 종족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이번 베누 샘플에서 확인된 다양한 생명 물질의 발견은 베누뿐 아니라 또 다른 소행성에서도 비슷한 물질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태양계 공간 안에만 생명 물질이 아주 널리 많은 곳에 퍼져 존재하고 있을 거란 뜻이죠. 심지어 미세한 형태로나마 어딘가에 아직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남은 미생물 형태 생명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행성이나 해성 등 태양계 외곽을 떠도는 작은 소천체에서 지구 생명의 실마리가 되는 유기물, 아미노산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다양한 탐사를 통해 지구 바깥 생명의 재료가 되는 여러 물질들이 얼어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역사상 처음 해성 표면에 착륙을 시도했던 로제타 미션이 있습니다. 당시 로제타 미션은 귀여운 러버덕 모양의 67P 해성에 착륙했습니다. 해성 표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지구의 바닷물의 기원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아미노산 글리신을 검출했죠. 이를 통해 지구 생명의 기원이 지구 바깥에서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번 베누의 샘플은 역시 지구 생명이 단순히 지구 안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지구 바깥 우주의 기원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번 베누 샘플에서의 발견은 더욱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래전 태양계에서 생명의 탄생과 진화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무대는 어쩌면 지구가 유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구 말고도 다양한 행성, 심지어 오래전 충돌과 함께 사라진 추억 속의 원시 행성들에서도 흔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태양계 안에서 생명의 재료는 매우 흔했고 또 지금도 흔합니다. 베누 한 곳에서만 이렇게까지 높은 함량의 생명 물질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또 다른 많은 소행성에서도 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고대 생명의 잔재들이 태양계 외곽을 지금도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탐사를 통해서 베누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되고 마치 깨진 도자기 조각을 다시 모아서 붙이는 것처럼 오래전 사라진 생명을 품고 있었던 고대 행성의 모습을 추억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베누라는 작은 소행성, 또 그 소행성에서 살짝 긁어온 흙먼지 샘플을 보면서 우리는 수십억 년 전에 사라진 아주 먼 옛날의 행성, 심지어 호수와 바다까지 품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아름다운 행성의 모습을 이렇게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